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정성윤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에드워드 핑크 교수님 퇴임 기념 책에 있는 제가 쓴 챕터 The Things I Have Learned from Ed Finker에서 Correlation Matrix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했어요.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이게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더 나가서 deviation 편차를 구해서 또 편차를 제곱을 해서 더해서 뭐 variance는 우리 분산이라고 그러죠. 분산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편차들의 값을 곱해서 그다음 다 더하고 나눠서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구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랬을 때 코릴레이션의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통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이 다 기초 개념들 이를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방금 제가 학생한테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통계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기본적으로 population,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모집단이 어떤 변수에 대해서 평균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취해서 그거를 표본 샘플을 잡아서 샘플은 이제 숫자가 딱 나오니까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population의 이 그 평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 population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모수라고 그래요. parameters. 그다음에 샘플에서 나온 숫자들은 statistics, 통계치라고 하는데 통계는 뭐냐면 샘플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통계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그때 샘플에서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평균을 우리가 mean이라고 그러고 샘플에서는 m이라고 표시하는데 population에서는 그걸 특별하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 레터를 써서 뮤라고 그래요. 뮤. m이랑 뮤가 같은 건데 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우리 통계 서베이를 해서 요걸 구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추정하는 게 통계예요. 근데 통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들의 어떤 변수를 기술을 할 때 평균으로만 하는 게 부족한 게 평균이 똑같아도 어떤 집단은 모든 케이스 평균에 딱 뭉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숫자가 다 다른데 우연히 평균이 또 그길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만 부족하고 이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대충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균값도 필요하죠. 거기서 나온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우리가 SD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는 근데 샘플에서의 표준 편차는 S로 표시해요. S로 표시하고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레터가 시그마. 요 시그마인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population의 표준 편차. 우리가 통계를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일단 기본으로 요 계산에 관련해서는 population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일단 쓰는데 시그마다. 그래서 요 시그마 x라고 얘가 제가 시그마 x라고 쓰면 요게 뭐냐면 요거는 표준 편차 x. 표준 편차 x. 근데 요 시그마에다 여기다가 제곱을 해 놓으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는 variance of x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왜냐면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해주면 variance가 돼요. 근데 이게 분산, x의 분산을 이렇게 표시해요. 시그마 x 스퀘어. 앞으로 시그마 x 스퀘어인데 요거는 같은 거예요. 시그마 xx, xx. 요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요게 x가 자신과의 갖는 관계성인데 요게 다른 말로 하면 분산이고 variance예요. variance x. 그리고 우리가 또 요런 것도 쓸 거예요. 시그마 xy. 시그마 xy는 뭐냐면 x와 y와 간의 코베리언스, 공분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y는 공분산이다. 됐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x와 y 간의 상호관계. 상호관계는 다 이렇게 코릴레이션이니까 R로 쓰는데 원래 정확하게 했을 때는 파퓰레이션 때는 low라고 그래. 이 발음을 low라고 하는데 low xy. 사실 low xy.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xy를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보면 요게 x가 1, 4, 7이라는 그런 데이터 값들이 있고 y는 3, 2, 10이라는 게 있을 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모든 이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일단 편차를 구한다. 편차를 가지고 뭐 하는데 편차, 디비에이션, x가 요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합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체크 마크하고 dy 같은 경우에도 3이라는 게 평균인 5랑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거리들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절대값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통계에서는 이걸 일단 제곱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스퀘어루트 씌워주는데 제곱을 하면 9, 0, 9 나오죠. 합쳐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뭐냐면 요 값은 이제 합이고 요걸 3으로 나누면 여기 평균이죠. 평균 제곱을 해서 평균을 요걸 뭐라 그러냐면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 요게 뭐냐? 요거예요. x의 분산, variance of x, variance of x인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어떻게 부르냐면, 요거는 sum of square x라고 불러요. sum of square x 제곱합 x인데, sum of square x. 그러니까 sum of square x는 뭐냐면, variance가 있으면 variance를 에다가 개수를 곱해준 거죠. 개수를 곱해줘서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variance of x, variance of x. 근데 요 스퀘어 루트 씌워준 거 뭐냐? variance에다가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이게 뭐냐? 시그마 x예요. 시그마 x. 요게다가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시그마 요게 variance에다가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요게 뭐냐? 스퀘어 이 시그마 x가 되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제곱이랑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그래서 요거는 variance of x, standard deviation of x, 시그마 스퀘어 x, 시그마 x. 자 마찬가지로 이게 요거는 sum of square y.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y인데 variance of y. 요거는 시그마 y. 시그마 y가 뭐냐면 표준 편차. 그렇죠? of y.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0 그다음에 15가 되는데 이걸 다 합치고 평균 잡아준 거죠. 요게 뭐냐면 요게 시그마 xy. 왜냐면 코베리언스. 자, variance of x, variance of y, 코베리언스 x, y.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자, 요거는 아까 요거 말했어요. 시그마 xx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yy, 시그마 xy. 이렇게 이 표에서는 시그마 xx, 시그마 xyy, 시그마 xy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시그마 스퀘어 x, 시그마 스퀘어 y, 시그마 xy. 요게 코베리언스예요. 근데 코베리언스가 뭐 피어스에서 잘 발견한 건데 이게 이 숫자가 크면 이게 양수면 양의 상호관계, 음수면 음의 상호관계 있고 크면 클수록 그 선적인 관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게 원래 애초에 단위 숫자의 크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요것만 봐서는 관계성이 선적인 관계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이걸 표준화 시켜주면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표준화 시켜준 게 뭐다?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코릴레이션의 정의는 코베리언스를 코베리언스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X랑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Y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를 표준화시킨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화시킬 때 우리가 시그마 X랑 시그마 Y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랑 시그마 Y로 나눠지면 이게 코릴레이션이에요. 코릴레이션. 자, 여기는 이렇게 7 나누기 루트 6 루트 3분의 8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이게 코릴레이션이 된다.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는 거예요. 예? 예? 1이면 모든 게 이렇게 모든 게 어떤 하나의 선 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코릴레이션 1. 의무의 관계에 있는데 모든 게 선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1. 예? 근데 약간씩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약간 점수 낮을 수 있어요. 근데 0.9, 0.7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사방의 숫자 다 있다. 그럼 콜레이션 0이에요. 근데 콜레이션 0 아무런 관계 없는 거야.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 되기도 마이너스 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뭘 많이 했는데 일단 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뭐 이게 중요하지. variance standard deviation,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그다음에 covariance, 그다음에 correlation.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해? 근데 correlation은 standardized covariance다. covariance를 표준화시켜준 거다. 어떻게? standard deviation x, standard deviation y로 나눠지면 covariance 그게 standardized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금 복습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이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매트릭스를 할 거예요.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되게 뭐 가장 중요한 컨셉이기도 한데 우리 통계를 할 때 우리 사회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하지 않는 건데 매트릭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매트릭스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두 가지의 변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 코릴레이션 구하는 게 쉬워.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돼. 숫자가 좀 많아도 뭐 크게 상관없어. 케이스가 많아도 더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하고 엑셀로 하면 엑셀로 표를 만들면 이게 아무리 많아도 공식만 넣어서 하면 이거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Z라는 변수가 또 하나 더 있다 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X와 Y의 상관관계를 구해야 되고 또 Y랑 Z의 상관관계도 구해야 되고 Z랑 X의 상관관계도 구해야 되고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세 가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세 번 하면 돼. X, Y 놓고 돌리고 Y, Z 놓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복잡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X, Y, Z 있고 뭐 Q도 있고 P도 있고 뭐 변수가 쫙 우리가 변수가 많거든. 근데 어떤 거는 뭐 변수가 10개도 되고 뭐 20개 되고 막 그래. 근데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 근데 이 통계는 이렇게 표의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심플하면서도 엘레강스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수학 옛날부터 그런 수학이 그런 방법이 개발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행렬이랑 관계 있어요. 행렬이랑 관계 있어요. 행렬이 매트릭스예요. 행렬 수학이에요.
이 대수학이라 그러고 리니어 알제브라인데 이 리니어 알제브라의 기본을 좀 알면 이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리니어 알제브라로 풀 수 있는 행렬 대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행렬 대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그걸 잘 풀 수 있고 그거를 제 이 책에다가 서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 책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해놨는데 자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수를 표시할 때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요거는 뭐 한국말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숫자가 딱 있어 3 개별적인 숫자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 이거를 뭐라 해야 돼? 개별적인 숫자들은 스칼라라 그래. 스칼라라 그래. 개별적인 숫자를. 그 다음에 여기가 잠깐 1, 4, 7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수를 이렇게 한 줄 묶음. 한 줄 묶음의 수를 뭐라 그러냐면 벡터라 그래. 벡터. 오케이? 벡터. 스칼라가 모이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벡터가 또 모일 수가 있어. 벡터가 이렇게 해서 벡터가 이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자 벡터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가 있는데 또 벡터가 또 있어.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한 덩어리로 모든 것들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묶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행렬이라고 그러고 메이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자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고 메이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칼라는 우리가 다 잘 알아.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스칼라의 경우에 계산하는 법이 우리 덧셈, 곱셈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아까 뭐 일단 벡터 형태 아주 기본적인 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벡터예요. 이게 벡터는 뭐냐면 우리 통계로 치면 하나의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이에요.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들이 벡터예요. 근데 그래서 벡터는 베리어블이다, 변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게 기본 벡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눕힐 수도 있어요. 요걸 지금 우리는 벡터 x예요. 내가 밑줄 그으면 여기 약간 여기 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x 이렇게 표시하는데 벡터 x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요거를 눕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147 요걸 트랜스포즈 하다 그래. 영어로는 트랜스포즈 한다는데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 여기 프라임을 주면 여기 눕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벡터는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기해도 이렇게 표기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래서 111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1111 뭐 1111 이런 걸 일자만 있는 걸 유닛 벡터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스칼라 1이랑 기능이 똑같아.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147 있는데 이걸 그 벡터도 쉽게 덧셈 뺄셈 할 수 있어요. 근데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뺄셈 마이너스 4 어떻게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거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모르죠? 아니야. 1 빼기 4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벡터는 1 빼기 4 마이너스 3 4 빼기 4 제로 7 빼기 4는 3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값을 구한 거는 여기 4를 빼준 거잖아요. 4를 빼준 거라서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벡터로 여기 약간 x 벡터 빼기 여기 이제 뭐 이게 이제 민 벡터인데 평균 벡터를 빼서 우리가 디비에이션 벡터가 만들어진 거야. 디비에이션 벡터가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뭐 따지자면 뭐 있지 뭐 이게 이 숫자와 이 엔트리 숫자가 똑같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플러스면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1 4 7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3 12
21이라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벡터 곱셈이 있어. 근데 요건 약간 달라. 벡터 곱셈. 벡터 곱셈은 꼭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1, 4, 7 있어. 예? 벡터와 벡터끼리 곱할 수 있어. 근데 곱하는 건 복잡해. 아까 하나만 있으면 편한데 곱해. 예를 들어서 근데 곱할 때 꼭 이렇게 곱해. 이렇게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눕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곱할 수 있는 데서 1, 4, 7이라는 걸 곱해준다 생각해봐. 근데 이렇게 곱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얘를 항상 어떻게 표시하면 얘는 3 곱하기 1 벡터라 그래. 세 줄인데 하나야. 응? 얘는 1한 줄인데 세 개가 있지. 1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항상 이렇게 곱하는데 이 곱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얘는 어떻게 곱하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를 곱해. 그럼 뭐야? 1이죠. 네, 다른 걸로 해봅시다. 다른 숫자로. 자, 다른 숫자로.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3, 0, 3. 어? 이 디비에이션이지. 내가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해봐. 근데 곱한다. 이 곱하면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야 돼. 그럼 뭐야? 9 플러스를 해줘. 0 곱하기 0, 0 4 곱하기 3, 9 18 벡터는 곱하면 숫자가 하나가 나와. 벡터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해? 몰라. 유용해. 근데 유용해. 어떻게 유용해?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가 한 거. 예? 이게 뭐냐면 요거는 요게 아까 우리 뭐였어요? 디비에이션 x라는 매추 벡터였어요. 근데 이게 예? 디비에이션 x를 눕힌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프라임이야. 프라임.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d 프라임 d 우리가 dx는 요거 두 개를 이 닷 프로덕트라 그러는데 닷 프로덕트 곱하면 뭐냐면 요거는 항상 sum of square가 나오는 거야. sum of square. 스퀘어 해서 다 더한다는 거야. 이건 같은 거니까 이게 더한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여기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가 있어. 예? 그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 정 3회. 요거는 뭐냐면 사실 요거는 내가 지금 저기 있는데 요거는 그냥 dx를 프라임 해놓은 거 눕힌 거야. 그렇죠? 곱하기 얘는 뭐야 지금? dy지. 예?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어떻게 곱하느냐? 곱할 때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야 근데? 6. 그 다음에 플러스 0 플러스 15 더해서 21. 예? 이게 닷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벡터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벡터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래서 21은 뭐야? 여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21에다가 만약 21을 3으로 나누면 이 코베리언스가 나오는 거지. 코베리언스가 나오지. 코베리언스가 3으로 나누면 코베리언스가 나와. 코베리언스가 나와. 그래서 3으로 나눠. 자, 근데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되고 벡터는 이제 벡터의 아주 기본적인 걸 본 거야 우리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끝에는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도 있어. 매트릭스도 예를 들어서 1, 4, 7 3, 2, 10 이거 뭐야? 이런 게 매트릭스야. 벡터가 합쳐졌잖아. 이런 게 매트릭스야. 이게 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빼기 뭐 4, 4, 4 5, 5, 5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기 위치에 맞게 잘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빼기를 해주면 돼. 얘는 같은 위치 있잖아. 이렇게 얘랑 빼서 같은 위치에 적어주는 거야. 아시겠지? 1 빼기 4는 뭐야?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이거 3
곱하기 2 매트릭스라고 그래 얘를. 응?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얘도 3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똑같아야 돼. 그쵸? 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는 쉬워. 이렇게 알면 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도 곱하기가 있어. 매트릭스 곱하기가. 그래서 매트릭스 곱하기가 있어. 근데 그것만 잘하면 돼. 그것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곱하면 내가 이제 곱하기 한다. 한번 해볼게. 근데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이런 게 있다 쳐봐요. 이게 저거잖아요 지금. 이게 D라는 큰 매트릭스가 우리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내가 전체를 D라고 하면. 응? 근데 얘를 D를 눕힐 수도 있어. 눕히면 어떻게 되면 이게 원래 D는 3 곱하기 2잖아요. 근데 눕히면 얘가 2 곱하기 3이 돼. 응? 눕히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눕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0 3 마이너스 3 5 이런 걸 눕힌 거야 되는데. 그래서 눕힐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자 여기서 잘못했죠. 이것도 다수를 곱하는 건데 요렇게 얘도 이렇게 해야지 곱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3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됐다 쳐봐요. 이걸 이걸 표시하면 D 프라임 이 두 개 곱하는 거야. 근데 그렇죠? 그래서 곱할 때는 항상 이거 어떻게 곱해주냐면 얘가 3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얘는 2 곱하기 3이지. 이게 앞에가 이 뒤가 같아야 돼. 아니 얘랑 숫자 같은 숫자일 때만 곱해줄 수 있어. 근데 이 곱하면 곱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는 여기는 크게 네 가지만 나와 숫자가.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얘 벡터랑 얘 벡터를 벡터 멀티플리케이션한 걸 여기 적어줘. 마이너스 3 곱하기 3 얼마야? 9지. 9 더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3 9 18 여기 적어주는 거야. 이게 얘랑 곱한 거 이게 적어줘. 얘랑 곱한 거는 여기다 적어줘. 약간 보면 위치가 대충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얘랑 곱해준 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야? 6. 그치? 그 다음에 0 더하기 15는 얼마야? 21. 응?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얘랑 곱한 걸 여기 다 해야 돼. 얘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더하기 0 더하기 15 18 이렇게.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랑 들어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그 다음에 9 더하기 25 얼마야? 38. 저 21이요. 여기는 21. 여기는 21. 자, 그래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이런 원리로 돼 있어. 이런 원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확장한 거야. 이 벡터랑 이 벡터 곱해서 여기 들어오고 얘 벡터에 곱해서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했지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곱할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같아야 곱하는데 결국은 2/2가 돼. 얘는 결과적으로 바깥에 있는 걸로 해서 이 사이즈가 결정이 돼. 2 곱하기 2 매트릭스. 그러니까 변수 우리가 보면 18은 뭐였냐면 18은 이 숫자야. 그렇죠? 요거는 18은 뭐였냐면 다시 말해서 18은 뭐냐면 시그마 x 스퀘어에다가 n을 곱해준 거야. 이거였거든. 이거야. 그치? 됐어? 38은 뭐야? 38은 이거지. 38은 이게 뭐냐면 시그마 y에 n을 곱해준 거야. 이게 sum of square of x, sum of square y가 나왔지. 여기는 뭐냐면 뭐였어? correlation x y야. c o v a r i a n c e x and y. 얘는
21. 21에다 n을 곱한 거지. 응? 21이라는 게 이게 n을 곱한 거잖아. 이게. 얘도 코베리언스의 n을 곱한 코베리언스의 n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요 n은 앞으로 뺄 수가 있지. 응?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응? n. 이 앞에 n을 빼면 여기 뭐냐면 이거만 남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 변수가 있는데 디비에이션 구하잖아요. 디비에이션 매트릭스를 이게 두 개든지 세 개든 상관없어. 두 개든 세 개든지 딱 해서 이거를 트랜스포즈해서 옆으로 넣어야 그 자신을 그리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이름이 뭐냐면 이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그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래서 아니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그래. 코베리언스. 근데 베리언스는 보면 이 베리언스랑 베리언스랑 코베리언스가 있는 매트릭스야. 가운데는 다 베리언스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됐지. 좀 약간 느낌이 오죠, 근데? 느낌 왔어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 딱 그것만 보여주고 끝이 낼게. 근데 자, 오늘 일단 결론을 하고 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근데 데이터가 보니까 우와 X1에서 X1 뭐 X2, X3, X4, Y 이렇게 뭐 다섯 개의 변수가 있어. 뭐 케이스가 1부터 뭐 100까지 쭉 있어.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변수. 그러면 이거 전체를 내가 거대한 X라는 매트릭스로 딱 넣는 거야. 근데 이 각각 평균을 구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 뭐 DX를 다 구할 수 있겠지. 편차들을. 그걸 내가 D라고 합시다. 뭐 디비에이션을 다 구했어. 평균을 빼서 그걸 D라는 거대한 매트릭스라 그래. 그래서 이 D라는 매트릭스가 딱 있는데, 근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눕혀서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면 얘는 100 곱하기 5 매트릭스야. 얘는 100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변수가 5개야. 그치? 얘는 옆으로 누였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100이야. 얘가 같아. 얘 곱하기 할 수 있어. 곱하기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냐면 5 곱하기 5가 나올 거야. 5 곱하기 5는 이렇게 생겼어. X1, X2, X3, X4, Y 이런 변수 이런 그 내가 이제 표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5 곱하기 5에 이런 표가 생겨. 근데 가운데는 다 뭐가냐면 베리언스가 돼. X1의 변수. 여기는 X2의 베리언스. X3의 베리언스. 아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이건 X4의 베리언스. 근데 그다음에 Y의 베리언스. Y의 베리언스. 요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라 그러는데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는 다 이게 나와. 그 여기는 뭐가 오느냐? 여기는 X1과 X2 간의 코베리언스가 나와. X1, X2. 여기는 뭐가 오느냐? X2와 X1의 코베리언스는 같아. 얘랑 같아. 그래서 중복이야. 여기는 뭐냐면 X3와 X1의 관계야. 여기에 있지. 얘는 같아. 그래서 여기 요 삼각형을 어퍼 다이애고널 이런데 얘는 시메트릭이야. 중복이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다 여기 있는데 다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X2, X3 to X2. 얘는 X1, X4, X1, X4, X2, X3,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여기 이제 YX1, YX2, YX3, YX4, Y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콜레션이라는 게 리니어 알제브라니까 이 매추 좀 알면 끝. 이거 디비에이션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딱 해주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물론 여기다 앞에 N을 이렇게 아니 이거 N을 여기다가 그렇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N-1을 해주면 이게 나와. N을 나눠주면 이게 아까 이거는 sum of product니까 쫙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82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D 프라임 곱하기 닷 D 하면 n-1 원래 샘플로 할 때 n-1인데 n-1을 앞에다가 빼준 상태에서의 모든 값들이 있는데 이게 뒤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불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가운데는 다 베리언스야. 근데 이거 예를 들어 얘는 코베리언스랑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야 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부르는 거고 각각을 관계에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 이렇게 나눠주면 이 콜레이션 되는 거예요. 각각의 관계에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콜레이션 되지.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주세요.